김동준 사장님. 혹시 바이오나 제약 중에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바이오를 보면은 크게 세 네.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개발하는 부분, 네. 그리고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만든 신약을 이제 뭐 CMO로 만드는 부분 이런 네네. 부분이 위탁 있는데 생산. 위탁 생산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암 개발하는 개발 업체들도 좀 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보시면은 이런 그 항암 개발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유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쵸.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오스코텍을 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을 하면서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일단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고요. 이 물질에 대해서 유한양행이 2018년에 얀센에 무려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숫자인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그 개발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그 네네. 레이저 티닙이 1차 그 지금 어느 정도 임시 허가를 받은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사용을 할 때 단독 투여랑 병용 투여 다른 약이랑 사용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다른 약과 사용하는 병용 투약 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임상 이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단독 투약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3상 결과를 지금 연말에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글로벌 진출 가능 여부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1차 치료제로서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하면은 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레이저 티닙뿐만 아니라 후속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후속 파이프라인도 진행이 되면서 좀 하나둘씩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스코텍 지금 주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레이저 티닙의 매출 정도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에서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주가 흐름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부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오스코텍 항암 개발제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눈을 끄는 게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이 지금 10% 이상 하락하고 있고 분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물적 분할 주주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혹시 가능성 있다라고 하니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김동천 차장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DB하이텍 회사는 좋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대로 회사 펀더멘털에는 전혀 영향은 없는데 네. 이런 분사 소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에 이제 자극하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설계를 전담해온 브랜드 사업부가 분사를 한다고 소식이 나왔고 이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은 또 물적 불화를 하는 게 아니냐, 뭐 말씀하신 대로 물적 분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굉장히 급락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한국거래소가 분사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후 말씀을 드리고요. 6시까지 이제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회사가 내놓으면 되는데 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면 빨리 내놔야죠. 얼른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야 시장의 반응을 뭐 줄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네. 보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투자자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DB 하이텍이 지금 이런 뉴스는 있지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혀 뭐 진짜 부정적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 매출을 일단 본다고 하면은 1분기 매출은 컨센을 상향했던 모습을 보였고 2분기 매출도 1분기 못지않게 좋을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DB하이텍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출 증가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로 지금 46%가 나왔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율 여건도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1,300원까지 하고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DB하이텍 입장에서는 환율 여건 자체도 실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등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분사 소식에 급락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안타깝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뭐 급락했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공략해야지 이렇게 네. 보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고 일단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보시고 좀 천천히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4%, 미래에셋증권도 4%, 메리츠증권도 3%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증권사들의 수익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배당을 주기도 하는 회사들인데 증권주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동천 차장님. 네. 일단 저도 증권 회사에 다니고 네네. 있지만은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의 꽃은 주식 브로커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주식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좀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내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분명히 연말에 배당 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뭐 증권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지만은 굳이 지금 뭐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급락한 뭐 저평가된 주식을 전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증권주 자체는 배당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전략을 세우실 때 뭐 지금 당장 뭐를 하는 것보다도 좀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 어느 정도 내가 스케줄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증권주 부분도 연말 배당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주로 봤을 때는 증권주보다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금융 네. 인생에 맞춰가지고 좀 은행주가 금융주 중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급락 영향에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이 밀리고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후성에 좀 낙폭이 오늘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현재 7%까지 음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쭉 보니까 5월 말에 고점을 찍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수급은 또 개인은 계속해서 받쳐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개인이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김동춘 차장님? 일단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 시장은 뭐 전기차 시장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확대 중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선두권에 있는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 양극재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외에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핵심 지역이 유럽 쪽인데 유럽 쪽에서 좀 전기차가 좀 덜 팔렸단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이런 네. 부분에서 유럽 전기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 수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양극재 부분은 계속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 부분들도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로 또 성장 기대감이나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동박이나 지금 뭐 말씀드린 뭐 전해액 이런 부분도 좀 너무 좀 하락 부분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이나 장비주들 지금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테스나도 이렇게 주가가 오늘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네. 일단 반도체 지금 투심이 네.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뭐 실적이 다시 한번 좀 받쳐준다고 하면은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보다는 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도 비메모리 후공정 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두산 테스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산 테스나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 중에서 국내 1위고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영역도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핵심 반도체 부분인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무선 통신 반도체 이런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테스나였죠. 얼마 전에 이름이 두산 테스나로 변경이 됐는데 지난 3월에 두산이 테스나 지분을 40% 인수를 하면서 4,6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하면서 두산 테스나가 됐고요. 좀 두산의 행보에 대해서 좀 본다고 하면은 두산 기업이 지난 한 몇 년간 많은 계열사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정비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어떻게 보면 첫 메이저 투자가 지금 테스나가 됐단 말이죠. 테스나 같은 부분은 두산이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두산은 테스나를 오사트 후공정 종합기업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두산의 타 계열사들이랑 시너지를 창출하는 걸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두산 테스나의 좀 사업적 부문을 본다고 하면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네. 보면은 지금 뭐 애플 아이폰이나 뭐 삼성 갤럭시 같은 부분은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가장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지 개수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사업 투자를 작년부터 보여왔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이런 장비에 대한 투자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은 2021년 대비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 좀 두산 테스나 준비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접근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